안녕하세요. 생물 기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료를 몇 개 나눠드렸는데 먼저 기본 강의가 좀 많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부지런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몇 개 나눠드렸는데 이제 첫 시간은 오리엔테이션이고요. 일단 강의 계획서인데 뭐 이건 특별히 설명드릴 건 없겠죠. 예. 이제 교재를 사실 올해 교재를 만들어서 출간을 하려고 했는데 완료가 안 돼가지고 일단은 이제 강의하면서 계속 좀 수정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일단 PDF로 계속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완료되는 시점에도 너무 늦어서 올해 출간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PDF 제공을 해야 될 것 같고 내년에 출간하게 될 것 같습니다. 강의 특성은 제 강의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생물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하죠. 그래서 가능하면 기본 강의에서 다 끝낼 수 있도록 한다가 목표입니다. 그래서 비전공자 수준에서 생물을 너무 깊이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기출문제 수준에 잘 대응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는 게 목표고요. 그다음에 저는 강의에서 기출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이제 자과 중에서도 특히 생물이 이론의 양이 워낙 많아요. 그래서 그 전체를 제대로 다 공부하겠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되지도 않고요. 그래서 생물의 경우는 취사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중요한 부분을 잘 잡으시고 잘 나오지 않는 부분은 가볍게 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어떤 부분이 중요하지 않은지를 여러분들이 직접 아셔야 되는데 그 가이드라인이 되는 건 기출 문제입니다. 자료가 그거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기본 강의를 공부를 하신 다음에 바로 기출 문제를 최소한 한 3번은 부지런히 풀어 보셔야 돼요. 기출 문제를 푼다는 건 그냥 풀어서 답을 맞출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 기출문제에 관련된 이론을 친구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빠삭하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 기출문제에 관련된 이론이 기본 이론에서도 핵심이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어느 정도 깊이로 어느 정도 빈도로 출제가 되어 왔다는 걸 아시면 거기에 맞춰서 그 이후에 2회독, 3회독 할 때 제대로 입체감 있게 중요한 건 중요하게 스캐닝 해야 될 건 스캐닝 하면서 공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이제 기출문제를 풀고 어떤 영역이 중요한지 파악하는 걸 매핑이라고 하는데 이 과정이 생물의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고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추천을 합니다. 그다음에 뭐 생물은 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강의를 듣고 나서 상담을 했을 때 열심히 기본 강의도 듣고 복습도 했는데 기출문제가 안 풀려요. 그거는 공부를 잘못한 겁니다. 아니면 강의가 방향이 안 맞거나. 그래서 기출을 1차적으로 기출만 푼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1차적으로 기출은 풀 수 있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강의 듣고 공부하시면서 방향성이 맞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활용 방법은 복습 위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예습을 하셔도 그렇게 큰 효과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이제 앞부분은 기출문제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뒷부분으로 가면서 기출문제를 강의 듣고 공부하고 기출문제를 풀게 될 텐데 미리 풀어오셔도 좋고 안 풀어오셔도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 강의가 끝나고 나면 2회독제를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매핑을 하기 위해서 기출문제를 열심히 풀어보시는 걸 추천하겠습니다. 제 강의 계획인데 첫 번째는 기본 강의고 두 번째 강의는 핵심 및 기출 16이죠. 얘는 기본 강의가 끝나면 바로 시작할 예정인데 16개년 기출 풀이를 합니다. 근데 얘는 강의 수가 10회로 길어요. 이유는 그냥 기출을 같이 풀자가 아니고 기출에 관련된 이론을 다시 정리를 하면서 푸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도 양이 좀 많고 좀 깁니다. 혼자서 기출을 집중해서 푸시기 힘드신 분들은 이용하시면 좋고요. 최종 정리는 12월경에 하게 될 것 같고, 또 말씀드릴 거는 생물에는 이제 시사성 테마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그 기본서에 내용이 없어도 출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코로나 바이러스 같이 위험한 질병이 돌았을 때, 옛날에 조류독감이나 그다음에 프라이온, 그다음에 햄버거병 관련돼서 5157 이런 건 출제가 됐습니다. 기본서에 없어도 나옵니다. 대비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노벨상을 탈 정도로 중요한 테마들이 생물에서 몇 가지가 있어요. 물리나 화학 지학은 그런 게 없습니다. 현재 물리나 화학 지학은 어느 정도 발전이 거의 굉장히 많이 되는 학문이기 때문에 그 학문의 흐름을 바꿀 정도의 연구 결과들이 쉽게 나오진 않아요. 근데 생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 3, 40년간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보고가 돼요. 그런 것들은 얘도 기본서에 없어도 나옵니다. 그래서 얘도 대비하셔야 되는데, 현재 가장 유력한 건 크리스토퍼 캐스나인하고 차세대 서열 분석이에요. 이 용어들은 나중에 이제 공부하시게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시사 테마 특강을 계속 해왔는데, 크리스토퍼 캐스나인은 벌써 한번 출제가 됐습니다. 2022년인가? 예. 차세대 서열 분석도 가능성이 있고, 크리스토퍼 캐스나인도 독립 문제로 다시 출제될 가능성은 적지만, 지문 몇 개 중에 일부로 포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부하셔야 돼요. 이것들은 꼭 공부하셔야 되고, 근데 올해는, 전에는 기본 강의에 이것들을 포함을 안 시켰는데, 올해는 기본 강의에 이제 이것들을 포함을 시킬 예정이에요. 근데 이제 그 시간이 충분할지 모르겠고, 시간이 좀 부족하면 기초적인 것만 설명을 할 테니, 나중에 이제 특강을 들으셔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돼서 이제 기본 강의만 공부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특강을 따로 보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제 올해 두 가지를 새로 이제 촬영을 할까 했는데, 작년 내용하고 올해 내용이 바뀐 게 없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은 이미 이제 학원 사이트에 올라 있고, 쇼트 버전, 브리프 버전 동영상은 제 유튜브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짧은 거 보실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기존 동영상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촬영하지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조금 달라진 게 있으면 그 부분은 동영상이나 아니면 촬영을 할 텐데, 예. 이건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자료는 입문자 설명의 자료인데, 얘는 입문자 설명회 때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내용을 잘 아실 것 같아서 핵심적인 부분만 그냥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그 물화생지 자과 네 과목을 좀 십몇 년치를 제가 풀어보고 분석을 해가지고 자료를 만들었었어요. 근데 요즘은 시간이 부족해서 생물을 제외하고는 업데이트를 몇 년간 못했고, 그래서 이 자료에는 생물은 다 업데이트가 돼 있지만 물리화학 지학은 좀 옛날 자료입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이 내용을 다 아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한번 훑어보실 만하고요. 변식 경향 중에 핵심적인 걸 좀 보셔야 되는데, 변식 이제 발표된 자료들을 토대로 문제들을 이제 정성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사실 페이지 1, 2, 3, 4라고 봐야 됩니다. 출제 방식이 달라요. 근데 뭐 민법이나 산재나 자과 다 다른데, 일단 생물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페이지 1의 시기는 한 9년 정도 되는데, 생물이 좀 어려웠습니다. 어려웠는데 이때 어려운 방식은 여기 보시면 꽈락률도 높죠. 여기 붉은색으로 표시된 건데 꽈락률이 60%면 엄청난 거죠. 예. 이때 생물이 어려웠던 방식은 대학 일반 생물학, 보통 캠벨이란 저자의 책을 많이 보죠. 그 캠벨 책 이상의 내용들이 출제가 됩니다. 10개 중에 한 2문제, 3문제까지. 그거는 전공자도 어렵기 때문에 전공자가 아니신 분들은 한두 달 공부해서 풀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런 문제들이 끼어 있었어요. 짱돌 문제죠. 그래서 풀 수 없는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어려웠고, 여기 페이지 2에 해당하는 4년은 문제 출제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8개, 9개, 10개 맞출 수 있는 생물은. 근데 문제가 이제 2022년에 합격 컷이 81.6까지 올라가서 산인공에서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페이즈 3 시기 2023년 굉장히 어렵게 출제했어요. 근데 여기 생물도 굉장히 어려웠고 10문제 중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비전공자는 5개 맞으면 만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운 좋으면 6개.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 시기하고 어려운 부분이 달라요. 생물의 변화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 시기에 어려웠던 건 말씀드렸듯이 캠벨, 대학 일반 생물학 이상의 내용이 10문제 중에 한 3문제 가까이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어려웠던 거고, 여기는 아닙니다. 여기는 어려운 문제들도 기본서에 나올 만한 내용이에요. 근데 기본서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뭐 한 달 공부하고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굉장히 지엽적이거나 아니면 깊이 들어가서 전공자도 만만치 않은 문제를 5개를 출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역 내부의 문제를 출제했지만 굉장히 어렵게 내는 방식이 제가 보기엔 바뀌었다고 생각이 돼요. 굉장히 큰 변화예요. 그 다음에 이제 2024년 올해죠. 생물이 워낙 어려웠기 때문에 올해는 10문제 다 쉬웠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쉬운 해 중에 하나예요. 생물이 그렇게 변화했는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출제될 건가를 맞출 수는 없죠. 맞출 수는 없지만 한번 예측은 해보고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시는 게, 1차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전략적으로 맞는데, 이쪽으로는 안 갈 가능성이 좀 적다고 봐야 돼요. 갈 가능성도 있지만, 여기는 영역 외의 문제를 출제를 하면 변별력이 없습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손해보는 거죠. 산인공업 입장에서 손해보기 때문에 굳이 이쪽 방향으로 갈 것 같지는 않고, 이렇게 쉽게 출제하거나 페이지 3처럼 영역 내부인데 좀 어려운 문제들을 끼워 넣는 방식이 아마 가장 진화적으로 옳은 방향이 아닌가 싶어요. 예측해 본다면. 그 다음에 관련해서 페이지 1, 2, 3, 4로 바뀔 때 점수가 변화한 걸 보시면 페이지 2로 갈 때 8점이 올라갔고 쉬워졌으니까 3로 갈 때 8점이 떨어졌고 다시 한 6점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얘도 뭐 자료를 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긴 한데 얘는 한번 꼭 봐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합격을 하려면 몇 점을 받아야 돼, 몇 개를 맞춰야 되는지 궁금하시잖아요. 안정적으로. 근데 산인공에서는 응시자의 민법 산재 자과 평균은 매년 공지를 해요. 근데 합격자의 평균은 공지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딱 한 번 실수인지 공지를 했어요. 2016년에. 그때 이제 합격 컷이 75였고 좀 쉽지 않은 해였는데 이때 굉장히 자세한 통계 자료를 공개한 다음에 몇 개월 후에 삭제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자료를 아예 공지를 안 합니다. 그래서 유일한 자료고 그 중에서 핵심을 이제 정리한 건데 산재민법 자가의 응시자 평균이고 합격자 평균을 공지를 했어요. 관심 있는 건 자과의 합격자 평균이 66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페이즈 1의 시기에 합격자의 평균을 받을 수 있으면 안정적으로 합격 점수를 받을 수 있겠죠. 합격자의 평균은 컷보다 당연히 높죠. 이 시기에 66점이었으면 이 시기에 한 8점? 근데 합격자들은 점수가 높으니까 한 7점이나 6점 올라갔겠죠. 그러면 70점대 초반이 됐을 거고 이 시기엔 다시 66점, 다시 70점, 70점대 초반으로 갔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과에서 65점에서 70점 사이를 맞으시는 게 안정적이라는 거죠. 좀 어려우면 65점으로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고 합격자의 평균이 될 거고 쉬울 때는 70점 정도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논리라면 뭐 이제 시기가 많이 지난 때라서 이제 자과 4과목 중에 몇 문제씩을 맞춰야 되는지를 어느 정도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지학은 9개나 10개 무조건 맞추셔야 됩니다. 화학은 제가 화학 강의를 안 하니까 근데 화학은 5개 맞추시면 됩니다. 5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시죠? 모르세요? 그러니까 김선민 교수님은 이제 7개 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데 뭐 김선민 교수님하고 생각은 같아요. 김선민 교수님은 7개를 목표로 해서 맞추자라는 거고 제 생각은 화학은 5개는 무조건 맞춰야 된다예요. 예. 뭐 그래서 운 좋아서 6개나 7개 맞추면 좋지만 7개를 실제로 맞추긴 힘듭니다. 저도 원래 전공이 화학이에요.
그래서 생화학을 공부하고 이제 생물 강의를 하는데 화학 문제들을 대충 다 풀어봤는데 그 출제자분들이 그 응시자를 고려를 안 하고 출제하는 것 같아요. 화학은 시간 내에 다 푸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화학은 목표치를 이렇게 너무 높게 가져가시는 거는 나중에 낭패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5개는 무조건 맞추겠다로 가시는 게 좋고, 그렇게 해서 생각하면 물리하고 생물을 합쳐서 15개 정도를 맞추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학 9개, 화학 4개, 14개죠. 물리, 생물이 15개면 29개, 그럼 72.5죠. 그러면 굉장히 안정적인 점수 받게 되죠. 근데 실제로 72.5점 맞기 힘들죠. 어찌됐든 제가 권장하는 목표치는 물리, 생물 합쳐서 15개. 그러니까 물리를 잘하면 물리 8개, 생물 7개. 아니면 생물을 잘하면 뭐 생물 9개, 물리 6개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나머지 부분들은 그냥 잔소리이고, 근데 중요도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안 보신 분들은 한번 훑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설마 지금 모르시는 분은 없겠지만, 이거 실수하시는 분을 옛날에 봐서 실전에서 자과 문제 풀 때 순서가 어떻게 되죠? 물리, 화학, 생물, 지학 순으로 이렇게 넘기게 돼 있죠. 앞에서부터 푸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위험합니다. 생물, 지학부터 푸셔야 돼요. 당연히. 그리고 가능한 물리 풀고 화학은 가장 나중에 푸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테이블을 좀 뭐 항상 설명드리는 거라서, 이거 다 보셨어요? 자료? 안 보셨다고 생각하고 빠르게 설명드릴게요. 말씀드렸듯이 생물은 기출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정리를 한 거고, 그래서 2페이지에 걸쳐서 테이블을 만든 거고요. 여기서 기억하셔야 되는 건, 지금 이것들을 좀 말씀드릴 텐데 아직 용어를 공부 안 하셨으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는 건 고통스러우라고. 그러니까 생물은 영역별로 접근 방식이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설명드릴 거예요. 좌측 보시면 이제 교재 편제죠. 옛날 교재라서 좀 다르긴 한데 뭐 새로 만들어도 순서는 똑같습니다. 자, 이쪽 부분은 생물의 기초 부분이에요. 생체 물질이나 세포 소기관, 세포학이죠. 이 부분은 사실 기출 문제가 많지는 않아요. 여기 몇 가지는 빠져도 되는 거라서. 근데 이 부분은 상당히 꼼꼼하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 용어를 모르시면 뒤쪽을 제대로 이해하실 수 없기 때문이죠. 근데 특성을 보시면 여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세균이 5문제가 연달아서 나왔어요. 20년에 2문제, 1문제, 2문제. 말도 안 되는 트렌드죠. 세균은 독립문제로 나온 적이 없습니다. 갑자기. 이건 주의하셔야 되고요. 20년에 2문제가 나왔을 때 와 황당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 1문제가 더 나왔어요. 그래서 출제자가 세균학이나 미생물학을 공부하신 분이 출제자인가 했는데 그 다음에 또 2문제가 나왔죠. 주의하셔야 되고요. 나중에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균을 빼면 세포 소기관에 대한 문제는 별로 안 나왔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 의아해요. 제 입장에서는. 세포 소기관에 대해서는 중요도가 있기 때문에 출제가 돼야 됩니다. 잘 안 됐고, 세포 소기관 여러 가지가 있죠. 핵이 있고, 뭐 미토콘드리아, 염록체 있고, 액포도 있고, 소포체, 골지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 문제를 내는 게 보통 트렌드예요. 생물학에서는. 근데 그런 방식으로 한 번도 안 나오다가 처음 나왔어요. 23년에. 앞으로는 이런 방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가 출제가 잘 안 된 이유는 아무래도 여러분들한테 이제 생물 시험이라는 게 만만치 않지만 출제하는 입장에서는 10문제 내로 쇼부를 봐야 된다는 게 되게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좀 문제를 고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야, 여기 기본적인 거 제대로 공부 안 했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도 그게 쉽지 않죠. 그래서 앞으로 출제될 수 있다고 보이고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세포 광합성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전공자한테도 어렵습니다. 근데 기출 문제들을 풀어보시면 세포 광합성은 깊이 들어간 문제가 전혀 없어요. 뼈대에 해당하는 문제만 출제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깊이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가봤자 기억을 못합니다. 뼈대에 해당하는 걸 계속 반복하셔서 여기는 대신 무조건 맞추셔야 돼요. 여기 놓치면 힘들어집니다. 기본을 잘 반복을 해서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세포 분열 부분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얘도 뼈대에 해당하는 것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 복제나 발현 부분인데 이 부분도 여기 파란색으로 된 부분은 어느 정도 깊이까지 공부하셔서 무조건 맞추셔야 돼요. 네, 여기도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유전학인데 좀 애매해요. 과거에는 유전학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 가계도란 문제는 전공자 기준으로 5분 걸려요. 전공자가 아니면 생물을 빠삭하게 공부한 사람도 7, 8분 걸린다는 거죠. 생물 한 문제를 7, 8분 걸려서 풀면 손해죠. 예, 틀리는 게 더 낫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유전학 문제들이 나왔는데 만약에 실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어려운 유전학 문제를 부딪혔다. 그러니까 풀어보세요. 풀어보고 1분 이내에 답이 1분, 2분 이내에 답이 안 나오면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거 풀겠다고 잡고 있으면 안 좋죠. 예. 유전학 어려운 문제는 물리나 화학의 어려운 문제에 준하는 문제라서 그거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현재는 좀 뭐 검정교배, 자가교배, 얘는 좀 어려웠지. 좀 쉬운 문제들이 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유전학 좀 풀 수 있는 쉬운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유전학은 주의하실 게 풀어보고 2분 내에 답이 나오면 되고 안 나오면 넘어가라. 네, 나중에도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좀 분자생물학 부분인데 여기도 100% 커버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에요. 분자생물학은 테크닉이 워낙 많습니다. 뭐가 나올지 예측하기 힘들어요. 근데 분자생물학에서 제일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DNA 재조합하고 PCR이에요. 반복적으로 DNA 재조합과 PCR이 한 3문제 정도씩 나왔어요. 그 외에 젤 전기영동이라고 생물 전공하신 분들은 하루에 또 몇 번씩 하는 테크닉이 있어요. 기본적인 테크닉. 기본적이기 때문에 출제가 됐고 현재까지는 중요도에 맞춰서 어느 정도 출제가 됐기 때문에 현재 기출문제 기준으로는 다 맞추실 수 있어요.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나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적정한 수준까지 커버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 인체생리학 부분이고요. 여긴 좀 연두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인체생리학은 완벽하게 공부해서 커버하겠다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여기는 좀 방어적으로 접근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유는 인체생리학은 출제 방식이 좀 달라요. 다른 영역하고. 출제자 분들이 다른 것 같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도 나오고 너무 쉬운 문제도 나오고 그 다음에 경향성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출문제들을 봐도 패턴을 분석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나올지 예측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인체생리학이 사실 생물과 독립적으로 한 과목을 만들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출제할 수 있는 게 아직도 많아요. 출제가 안 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다 커버하실 수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1년 동안 변시 1차 공부하실 때 생물을 토탈해서 1개월 정도 투입해도 부담스럽잖아요. 예, 그 시간으로는 생리학에 이제 중요도는 높은데 출제 안 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까지 다 커버는 못 합니다. 그런 부분은 그냥 기초적인 것만 커버를 해야 되고 그 내부의 좀 내용을 보시면 내분비계하고 면역계가 사실 제일 중요하고 좀 어렵고 출제가 잘 됩니다. 앞으로도 출제 잘 될 거예요.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기출 수준으로 대응하시는 게 충분히 대응하실 수 있다고 보이고요. 순환계는 좀 많이 나왔지만 되게 쉬워요.
나머지들 골고루 나왔는데 생리학에서 너무 지엽적인 거는 다 커버하는 건 좀 어렵다. 그러니까 방어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쪽은 진화와 분류 부분인데 진화와 분류 여기 노란색으로 된 거는 다 쉽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무조건 맞추셔야 돼요. 공부할 것도 별로 없고 논리적으로 어렵지도 않습니다. 대신 여기 이제 실제 분류학 내용이 나와요. 동물을 어떻게 분류하고 어떤 특성들이 있고, 예. 식물을 어떻게 분류하고 어떤 특성들이 있다. 근데 분류학은 양파 껍질과 같습니다. 까도 계속 나와요. 제가 보기엔 출제자분들도 분류학은 어디까지 출제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근데 현재 출제가 잘 안 되다가 동물의 분류학하고 두 문제가 나왔고 식물의 분류학이 두 문제가 나왔어요. 식물의 분류학은 특히 최근에 두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이 네 문제가 이제 분류학의 표준이 될 텐데 어느 정도 깊이가 일정해요. 그래서 앞으로 출제가 돼도 이 정도 수준에서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출제하시는 분들도 과거의 문제를 안 보고 그냥 드립다 출제할 수는 없어요. 이 수험생들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보고 정답률을 보고 이 정도 내면 절반의 사람들이 맞추는구나. 그 정도 문제를 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네 문제가 앞으로 출제할 분들한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정도에서 출제하실 가능성이 높고 여러분도 그 정도에서 대응할 수 있고 대응하면 충분히 앞으로 맞출 수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고세균이 세 문제가 나왔는데 고세균은 중요도가 탑급입니다. 출제 빈도도 높고 근데 한참 안 나왔어요. 앞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무조건 맞추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생태와 환경 부분인데 여기는 출제 경향이 좀 독특해요. 이게 용어들을 잘 모르시죠? 예. 좀 고통스러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영역별로 다르다. 그리고 제가 설명드린 건 이제 뒤에 한 5페이지 쭉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되는데 생물을 어느 정도 공부해서 용어가 익숙해지면 실제 내용을 이제 같이 분석하실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뭐 기본 강의 들을 때 중간쯤에 한번 내가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 기본 강의 끝날 때쯤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여기는 이렇게 나오고 여기는 방어 영역이 여기는 맞춰야 되고 그걸 아셔야 돼요. 여기 생태와 환경 쪽은 이 부분 2016년까지는 굉장히 쉬웠어요. 책을 한 서너 시간 그냥 강의 안 들어도 읽어보면 맞힐 정도로. 근데 출제가 안 되다가 여기도 출제가 안 됐죠. 네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경향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기 전체 생태와 환경 쪽은 이론이 어려운 게 없습니다. 유일하게 조금 암기할 만한 게 질소 순환이에요. 질소 순환이 연달아서 2번 나왔고 열대우림 우점식물 같은 문제인데 바이옴이라고 생물 군계, 뭐 툰드라 지역의 식물들은 뭐고 열대우림 지역의 식물들은 뭐고 우점종이 뭐다 이런 건데 이건 생물학자들도 잘 공부 안 하는 좀 지엽적입니다. 얘가 왜 2개나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해석을 해보면 이때는 정답률이 워낙 높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더 이상 내지 않고 가장 까다로운 문제나 지엽적인 문제를 내서 어느 정도 틀리게 만들겠다라는 의도라고 해석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공부하실 때 이 부분 워낙 쉬워요. 그렇지만 어려운 질문, 까다롭게 낼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공부하셔야 돼요. 앞으로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시사성 테마 부분이고요. 시사성 테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험한 질병이나 굉장히 뛰어난 연구 결과들이 나왔을 때 기본 교재에 없어도 출제가 됩니다. 고세균도 새로 여기 중복되는데 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고 여기 조류독감 5157 그다음에 프리온 이런 것들은 위험한 질병 때문에 출제가 됐습니다. 프리온 광우병 관련이죠. 광우병은 광우병 파동이 2009년 정도에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어릴 때일 것 같은데 10년 후에 출제가 됐어요. 뭐 출제 한 문제는 될 만하죠.
그 다음에 이제 좀 뛰어난 분자 생물학적 연구 결과로 세포 사멸이나 마이크로 RNA, 그 다음에 siRNA, RT-PCR, 그 다음에 CRISPR-Cas9 이런 것들은 기본서에 없어도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출제가 될 수 있고, 말씀드렸듯이 현재 가장 유력한 건 코로나 바이러스, 그 다음에 CRISPR-Cas9, 그 다음에 차세대 서열 분석 세 가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생물학 전공하신 분들한테 물어보면 대부분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지금 내용은 잘 모르시겠지만 초반에 힘들었어라는 기억을 좀 가지시고, 생물은 영역별로 다 다르니까 중간에 한번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자료는 이거는 좀 중복되는 내용이 있는데, 얘도 지금 용어를 잘 모르실 테니까 2024년에 10문제가 출제가 됐죠. 근데 굉장히 쉬웠죠. 그래서 총평하고 해설을 작성을 해서 공지를 했습니다. 근데 이 문제들은 쉬워요. 나중에 공부하시고 해설 보시면 쉬울 텐데, 근데 최근에 생물학의 출제 경향이 굉장히 특이한 경향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강조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총평에다 그 내용들을 정리를 했고요. 그거를 기본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당연히 아셔야 되니까 그거를 자료를 드린 거고, 여기 테이블은 똑같은 거고요. 7페이지네요.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 어느 정도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린 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몇 년간 계속 트렌드를 분석해오던 걸 이어서 말씀드린 거고, 얘는 이제 최근 생물학 경향이 포인트 아웃, 집어서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이 몇 가지 있어요. 6가지인가? 그거를 써놓은 건데, 이거는 강의 끝날 때쯤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사이트라고 부르기로 했는데, 어떤 시험이라는 거는 출제자와 응시자의 두뇌 싸움이죠. 응시하시는 분들이 공부를 많이 해갖고 출제자의 입장이 될 수 있으면 굉장히 유리해요. 그래서 그 정도 수준이 되면 기존에 문제들이 어떻게 출제되어 왔고 어떤 경향이 있다를 뽑아낼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것까지 하실 시간은 없죠. 그래서 이제 강의하는 사람이 그걸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걸 인사이트라고 부르는데 그 인사이트 드리고요. 자, 이건 좀 중요합니다. 생물에서 이제 기존에 출제가 되지 않던 부분이 출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반복적으로 출제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뭔가 새로 출제하시는 분이 기존의 기출문제들을 무시하고 출제하기는 만만치가 않아요. 이의 신청 우려도 있고, 왜 그런 쓸데없는 문제를 냈냐는 걸 들을 수도 있고, 근데 한번 출제된 거는 별 문제도 없고 좀 부담이 적겠죠. 그래서 다시 출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세균이 3년간 5문제가 나온 것처럼. 그래서 그것들을 나중에는 다 기억하셔야 돼요. 세균 말씀드렸듯이 주의하셔야 되고, 광호흡, 원래는 세포호흡과 광합성은 생물학에서 무조건 항상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광합성이 지문들이 계속 반복돼 왔어요. 말씀드렸듯이 광합성을 깊이 어려운 부분을 출제하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출제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거 출제 안 해요. 뼈대에 해당하는 것만 계속 하니까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광합성보다는 광호흡 쪽을 한 2년간 출제하고 있어요. 근데 광호흡도 광합성에 포함이 되니까 앞으로도 출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광호흡은 계속 출제가 안 되다가 최근 연달아서 출제가 되고 있고요. 돌연변이도 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 다음 해에 출제가 됐고, 고세균 3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얘는 고세균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출제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식물의 분리학하고 생리학이 최근 2번 출제가 됐어요. 식물의 분리학, 생리학은 출제가 된 적이 없는데. 자, 그 다음에 생물 군계. 아까 좀 지엽적이라는 내용인데, 얘도 왜 출제가 2번이나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생태와 환경 쪽에서, 아까 보셨죠? 워낙 쉬운 문제들만 나오다 보니까 어려운 질소순환이 2개가 나왔고, 생물 공개가 2개가 나왔는데 2개는 좀 지엽적이었습니다. 내용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근데 공부를 잘 안 하는 부분인데 출제됐고요. 질소순환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런 경향성이 어떻게 해야 되냐? 얘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얘는 무조건 잘 챙기셔야 됩니다. 이 인사이트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남들이 틀리는 걸 나 혼자 맞추겠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좋지만 남들은 대비하는 걸 나 혼자 무시하고 대비를 못해서 틀렸다. 그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포인트 아웃을 해서 이거는 꼭 챙기세요. 나중에. 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똑같은 얘기인데 한 번도 출제 안 되던 부분이 출제가 됐어요. 근데 출제될 만한 부분이에요. 근데 한 번 출제되고 최근에 출제된 다음에 다시 아직은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엔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같이 챙겨야 되죠. 아까 말씀드린 세포 소기관에 대한 조합한 형태의 문제 앞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오페론. 자, 오페론은 생물에서 발현의 조절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생물의 유전 물질이 DNA죠. DNA에서 유전 정보를 뽑아서 RNA를 만듭니다. 그 RNA의 정보를 가지고 단백질을 만들어내죠. 생물의 세포는. 그게 발현이에요. 유전 정보에서 필요한 단백질까지를 만들어내는. 그거를 조절을 합니다. 쓸데없는 단백질을 많이 만들어내지 않도록 필요한 단백질을 많이 만들어내도록. 근데 이제 세포는 원핵세포와 진핵세포가 있습니다. 진핵세포는 진화된 세포고 핵이라는 기관을 갖고 있어요. 진짜 핵을 갖고 있고 우리 같은 동물들은 진핵세포죠. 원핵세포는 원시적인 세균 같은 세포라서 핵이 없고 원시적인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근데 원핵세포와 진핵세포는 지금 말씀드린 건 뒤에 다시 다 공부하시게 되죠. 발현을 조절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근데 진핵세포는 진화된 세포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교하고 어려운 발현 조절 방식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계속 출제가 되어 왔어요. 원핵세포의 발현 조절은 단순합니다. 오페론 하나예요. 근데 거의 출제가 안 됐어요. 근데 23년에 출제가 됐는데 전공자도 못 맞힐 정도로 어렵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페론 출제가 될 수 있고 대신 23년처럼 출제되지는 않을 거예요. 대부분 다 틀리셨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전공자도 문제를 이해하고 풀지 못했을 것 같아요. 찍어서 맞출 수준이라. 자, 크리스퍼 캐스는 아까 말씀드렸고, 한 번 더 일부가 출제될 수 있으니까 대비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올해 좀 특이한 경영이었는데, 분자생물학 쪽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자생물학에서 제일 중요한 건 DNA 제조와 PCR이라는 기법이에요. 근데 반복적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제일 전개 영동도 기본적인 테크닉인데 한 3문제가 나왔어요. 더 낼 데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분자생물학의 다른 영역에서 출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올해 다른 부분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되게 쉽게 출제가 됐고 문제는 5가지 지문에 분자생물학 기법 5개가 표현이 됐는데 한 번도 언급이 되지 않았던 것들이에요. 근데 차후에 분자생물학을 출제할 때 이 용어들이 이미 언급됐기 때문에 새로 출제하시는 분들은 이 용어들을 갖고 그 내용을 출제할 가능성이 있죠. 분자생물학에서 이제 기존에 출제되던 거 말고 새로운 거 뭘 출제할까, 어떤 게 중요도가 높을까는 좀 어려워요. 애매모호해요. 근데 누군가 먼저 깃발을 꽂았기 때문에 이 용어들에서 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부담이 적죠. 근데 좀 골치 아프긴 해요. 자, 에드먼 분해법하고 2차원 전기영동은 굉장히 쉽습니다. 몇 줄 공부하시면 끝이에요. 근데 등전점 전기영동과 얘는 엘라이자라고 하는데 얘는 제대로 이해하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올해 2024년에 출제됐기 때문에 기출 해설 동영상을 이제 유튜브에 올려놨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공부해야 될지는 좀 애매하긴 한데 나중에 이제 기본 강의에서 좀 기초적인 걸 설명드리고 조금 더 심화를 해야 될지를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네 가지 용어는 분자생물학에서 좀 출제가 이렇게 고인물 상태였기 때문에 기억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발생학은 한 번도 출제가 안 됐는데 작년에 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얘는 이제 앞으로 출제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근데 어렵지 않습니다. 신호 전달 얘도 기억하셔야 되는 게 최근에 연구 결과가 반영돼서 이제 캠벨 같은 교재가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굉장히 좋은 출제 방식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억하셔야 되고 생리학에서 이제 내분비계는 호르몬을 분비해서 사람의 몸을 조절합니다. 신경계는 신경세포가 사람의 몸을 조절하죠. 그래서 과거에는 내분비계와 신경계를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을 했는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 둘의 공통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일원화돼서 캠벨에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출제가 됐고 어렵지는 않고 기억하셔야 되고요. 동물분리학도 아까 동물분리학과 식물분리학 앞으로 출제될 수 있고 어느 정도 깊이인지 가이드라인이 생겼기 때문에 출제자분들도 부담이 적으니까 기억하셔야 되고요. 다음 자 이것도 기억하셔야 되는데 식물에 관련된 내용 출제가 늘었어요. 독립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광호흡이 나오고 식물 분리학이 나오고 생물 군계가 나오는데 각각 다른 영역에서 출제가 됐는데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식물 문제가 굉장히 늘어났어요. 과거에는 식물 문제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고 이거는 출제하시는 분들이 좀 식물학을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쪽에서 너무 출제가 안 됐으니까 강조해야겠다라는 생각일 수도 있고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광합성이라는 건 식물의 문제지만 얘는 정확히는 식물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생물에게 태양 에너지로부터 생물에게 영양물질을 공급하는 방식이 광합성이기 때문에 생물의 생존 원리이기 때문에 항상 출제가 돼요. 근데 이제 출제 경향도 좀 바뀌었고 그래서 식물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 이것도 신경 써야 되고 저것도 신경 써야 되니까 좀 괴로우시겠지만 예. 나중에 어느 정도 생물에 익숙해지시면 예, 포인트들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도 똑같은 얘기지만 이제 분류학이 강조가 됐죠. 동물의 분류학, 식물의 분류학. 근데 이게 분류학이 강화된 건지 아니면 뭐 식물이 강화된 건지 좀 애매하긴 해요. 근데 어느 쪽을 강화하겠다는 생각이다. 그걸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두 가지 다 대비하셔야 돼요. 어차피 분류학 자체도 신경 써야 되고 식물 자체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신경 쓰셔야 됩니다. 생태와 환경은 아까 다 말씀드렸죠. 쉬운 문제가 출제되다가 어려운 질소순환 2개, 그러다가 열대우림, 아니면 바이오움, 생물 공개, 좀 지엽적인 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엽적이거나 까다로운 지문들을 잘 챙겨서 보셔야 됩니다. 쉬운 문제는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죠. 자, 이 마지막이네요. 예. 자, 세균 문제가 아까 3년간 5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와, 되게 지독하다. 어떻게 출제 안 하던 걸 이렇게 낼 수가 있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2년간 다시 출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출제하면 양심이 없는 거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모르는 거고 그래서 세균 완벽하게 대비하셔야 되고 근데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수준까지 공부를 해야 되냐
세균 5문제에 세균학의 기본 이론이 다 들어가 있어요. 기출문제 수준까지 공부하시면 끝입니다. 그 이상은 출제할 가능성이 없고 출제해도 대부분 못 맞춥니다. 그다음에 아까 오페론 말씀드렸는데 세균 같은 단순한 세포인 원핵세포가 발현을 조절하는 방식이 오페론이었죠. 그러니까 발현 조절은 DNA에서 RNA를 만들고 단백질을 만드는 게 발현인데 어떤 단백질을 많이 만들고 조금 만들 것인가를 조절하는 게 오페론입니다. 근데 이 오페론은 발현 조절 파트에서 나오지만 문제는 세균학에서도 큰 이론을 차지해요. 그래서 오페론은 세균 문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세균에 관심이 있는 출제자가 계속 출제를 한다면 앞으로도 세균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이제 발현의 조절에 문제가 또 나올 거라고 생각해야 되느냐, 세균 문제가 또 나올 거라고 생각해야 되느냐, 모릅니다. 역시 두 가지 다 대비하셔야 됩니다. 네, 여기 오리엔테이션은 자료들은 쭉 설명드렸고요. 첫 시간에 잘 모르는 용어들 막 설명드려서 좀 스트레스 받으실 텐데, 나중에 꼭 필요하면 동영상으로 한번 보시든가, 그래서 어느 정도 생물학이 익숙해지시면 꼭 체크하셔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냥 생물 무조건 열심히 하겠다, 그렇게 잘 안 됩니다. 나중에 꼭 어느 정도 잘 챙겨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